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이제 저의 소개를 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뭐 노트리서치 수면 스타트업 노트리서치를 운영하고 있고요. 국제 수면 코치 자격을 따고 수면 코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수면 코치가 뭐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사실 이제 수면 코치가 이제 국내에서는 워낙 좀 생소한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의 인스타 컨텐츠나 기타 제 쇼츠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은 수면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구나라고 대충 아실 것 같은데, 오늘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일단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하게 되셨나요? 계기를 많이 여쭤보셨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수 생활을 하면서 불면증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다른 분들의 수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져서 지금 이 수면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게 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수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이 수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처음엔 저도 그렇게 해서 제 경험 그리고 뭔가 리서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뭔가 접근을 하려고 하겠구나, 이런 방법을 찾으려고 하겠구나 하고 어떻게 보면 스터디를 한 거죠. 케이스 스터디처럼. 근데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실제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노력을 했고 이런 실제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냥 연구실에 앉아서 연구하는 거구나, 그냥 공부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답답함이 커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주변에 불면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막 찾아서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성에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겠다라고 이제 방법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를 이제 찾아보는 찰나에, 해외 특히 미국에서는 수면 코치라는 그 직업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수면 코치 자격증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찾아서 그럼 나도 이 실제로 수면 코칭을 하면서 이 수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랑 직접 대면해서 문제를 확인해 보자, 고객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라는 생각에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 수면 코칭이라는 게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사실 뭐 의사가 해야 되는 일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공부를 하고 코칭이라는 일을 진짜로 하기 시작하면서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정말 쉽게 설명을 하면, 너무 극단적으로 지금 당장 수면 문제가 심각하다 하면은 수면 유도제나 수면제를 처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양압기를 처방하기도 하고요. 이런 일은 의료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 사실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 삶에서 루틴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카페인을 어떨 때 어떻게 섭취를 하고, 직업군에 따라서 육체 노동을 많이 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고, 앉아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내 상황에 맞게 루틴을 만들어야지 불면증을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케이스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갑작스럽게 너무 사랑하던 사람과 이별을 했어요. 파혼을 했어요. 그러면 불면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갑작스럽게 만드는 요인이 하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앞에 이제 불면의 요인이 많다는 건데, 기질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전에 이제 나를 뭐 만성화시키는 원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걸 다 차지하고 일단은 불면을 촉발하는 어떤 요인이 돼요, 파혼이라는 건. 그러면 당장 내가 한동안 3주, 4주 동안 잠을 너무 못 잤어요. 그럼 당연히 병원을 가겠죠. 그럼 수면제나 유도제를 처방을 받아요. 근데 이거를 받고 약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불면을 해결해 주질 못해요. 잠깐 재워는 주지만. 그러면 우리는 노력을 해야겠잖아요. 어떤 노력을 하냐. 실제로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들을 다 낮추고, 밤에 자꾸 말똥말똥해지는 거를 또 낮춰주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을 어떻게 하면 덜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이 정신 상담에서 하는 역할과 수면 코치가 하는 역할이 사실 다 달라요. 달라야만 하고요. 예를 들면 아까 그 말씀드렸던 파혼 관련돼서 결국은 어떤 이런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훈련된 상담사분들 아니면 정신의학과에 가서 상담을 받을 텐데 그때는 사실 되게 디테일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런 상황이어서 이랬었고 나의 감정이 이랬었고. 근데 수면 코칭 때는 사실 그러한 내용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아요. 아, 요인들이 이랬었구나. 불안도가 굉장히 높으시구나. 근데 여기서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떤 상황일 때 이런 불안이 더 높아지는지 그 증상의 원인들을 파악하는 데 되게 중점을 둬요. 약간 데이터를 수집하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 이때 파혼 때문에 이 불안 요인이 촉진이 되었고 촉발이 되었고 그러면 그 이후에 이 불면증을 만성화시키는 행동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 이때 힘드셨으니까 그 이후로 술을 자주 드시고 계시구나. 그리고 관련된 장소를 갔을 때 더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어떤 루틴을 가져갔을 때 이전의 그런 기억들이 다시 떠올라서 힘드시구나. 아, 그러면 이런 루틴 대신에 이런 방법을 한번 택해 봐야겠다. 이렇게 사실은 솔루션을 만들어 가요, 같이. 그래서 굉장히 그런 디테일하고 막 감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저와는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라이프 스타일적인 루틴을 이 사람한테 정말 커스터마이징해서 잘 잘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끌고 갈까가 제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고 그걸 같이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수면 코칭 케이스 사실 다 너무 기억에 남는데 이분은 이제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제 매각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무직이 된 거죠. 나는 좀 이제 쉬어야겠다 하고 이제 쉬고 있는 상황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불면이 증상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워낙 좀 일도 열심히 하시고 똑똑하시고 되게 성실한 분이셔서 뭐 유튜브 같은 거 다 찾으시고 연구나 이런 것들 다 찾으시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왜냐면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너무 스트레스 받았던 상황도 이제 없어지고 왜냐면 이제 일을 좀 쉬고 계시니까 나는 불안할 게 없는데 이상하게 오히려 더 잠이 안 오고 자꾸 새벽에 깬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칭을 하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했을 때 자주 깨는 거를 일단 1차적으로 해결해야겠다라는 결론에 다다랐거든요. 근데 이분이 사실 너무 많은 루틴을 이미 너무 잘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이 방법을 했더니 정말 드라마틱하게 나아지셨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오히려 루틴을 빼는 거였어요. 왜냐면 이분은 너무 성실하시고 오히려 너무 그러니까 모범생 같은 분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면에 대한 강박이 굉장히 커지신 거예요. 아, 나는 낮잠도 절대 자면 안 되고 저녁에 피로해야 되니까 무조건 2시간씩 열심히 운동도 하고 사실 요가나 명상도 되게 안 맞는 분이셨거든요. 억지로 이거 좋다니까 이완에 좋다니까 막 하시고 그런데 오히려 새벽에 계속 깨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다양한 뭔가 뒤에 이야기들도 있지만은 결론으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유튜브나 GPT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는 뭔가를 계속 추가하라고 했었을 거예요. 이거 해보세요. 478 호흡법 해보세요. 아니면 뭐 저널링 일기 써보세요. 계속 무언가를 추가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랑 계속 세션을 하면서 저희가 찾았던 거는 강박 때문에 잠을 너무 못 잘 것 같다. 그리고 항상 수면 데이터를 보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런 거 하나씩 빼볼까요? 하고 강박을 덜어내는 데 집중했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강박을 덜어내셔야 돼요까지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그럼 더 강박이 또 생기니까. 그랬더니 오히려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원래 한 4번씩 깨시던 분이었는데 이번 주는 보통 한 2-3번 깼던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코칭을 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잘 자려고 하지 않을 때 잘 잘 수 있다. 너무 아이러니한 얘기죠. 근데 사실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너무 노력을 하면 또 잘 잘 수가 없는 것도 또 잠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이분을 코칭하면서 딱 느꼈었어요. 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수면 과학이나 이런 정보가 정말 전부가 아니구나. 결국은 이 한 분 한 분의 성향과 상황에 맞춰서 면밀히 정말 이분을 잘 알아서 코칭을 하는 게 맞는 거구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정보를 그냥 이제 전달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를 그때 느꼈었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그분은 한 번도 안 깨세요. 한 번도 안 깨시고 물론 뭐 가끔가다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거나 하면은 한 번씩 깨시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뭐 10분, 20분 내에 잠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케이스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또 제가 이제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는 이 국제 성인 수면 코치 이 자격은 어떻게 딸 수가 있나요? 제가 IPHI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제 성인 수면 자격을 땄어요. 영유아 수면 코칭은 우리나라에 꽤 있거든요. 근데 저는 성인 수면에 좀 포커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성인들. 그래서 제가 땄던 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고, 제가 알기로 한 70여 개 국가에서 지금 한 3천 분이 좀 넘게 이 자격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국내에서는 굉장히 큰 이제 유튜버신 브레이너 제이 이분도 저와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가 이제 이 코스를 밟았냐면요. 실제로 정말 그 지식을 습득하는 강의를 듣는 코스 트랙이 하나가 있고, 이 트랙을 다 완료를 하면 그다음에는 정말 실습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몇 개월 동안 이제 온라인 코스를 들으면서 정말 별의별 강의를 다 들었었어요. 이게 왜냐면 커버해야 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당연히 뭐 잠을 자는 원리부터 해서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어떤 식으로 나아지게끔 해야 되는지, 정말 그런 지식적인 것, 수면의학적인 부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연구 데이터들도 같이 보면서, 논문들도 같이 보면서 이제 실제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첫 번째로 있고요. 그 다음에는 케이스 스터디를 같이 하면서 실제로 이제 라이브로 세션을 해요. 프로그램을 만든 창업자이자 이제 강의를 해주시는 라는 분과, 그리고 저와 같이 코스를 듣고 있는 수면 코치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준비를 하시는 분들, 세계 각국에서 오시더라고요. 그분들이랑 이제 그 시차가 맞는 시간들을 이제 맞춰 가지고 실시간 라이브를 해요. 그래서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같이 하거든요. 어떤 이제 클라이언트의 정보들을 받고 이분들에 대해서 나라면 어떻게 슬립 플랜을 줄 것인가, 그런 이제 막 리포트를 제출을 하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이제 트랙 2에서 이제 밟았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정말 제가 실제 이 코스를 완료하기 위해서 한 대여섯 분의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직접 수면 코칭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한테만 한 3개월씩을 제가 실시간을 쓰면서 코칭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나서 어떻게 그분들의 수면 문제를 파악하는지 as is로 확인한다고 하거든요. 현재 상황을 점검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과 8세션 정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첫 주에는 우리가 어떤 걸 해볼 것인지 실제로 플래닝을 해봐요. 첫 주에 우리 이러이런 것들 한번 해봅시다. 온보딩부터 정말 미션까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분을 동기부여를 해서 움직이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션, 세 번째 세션, 총 한 8번의 세션을 거치면서 실제로 각 단계별로 어떤 우리가 액션 아이템, 즉 어떤 것들을 루틴을 바꿔볼 건지 미션을 정하고 설득을 하고 정말 행동에 옮기게 만들고 변화를 만드는지, 이 과정을 실제로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진짜 빠르게 사실 코스를 밟았거든요. 빨리 이 잠재 고객을 만나고 싶은 이 마음에. 그래서 저는 한 1년 정도를 정말 빡세게 했었어요. 빡세게 해서 1 년에 마무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때 사실 너무 힘들어서 트랙 1 하고 트랙 2 듣는 와중에 '아 잠깐 이거 딜레이 할까?'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다 이제 영어로 모든 거를 이제 소화를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도 있었고, 그리고 코칭을 하고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게 이제 모두 다 영어로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뭐 그때보다 지금 더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코칭 스킬도 많이 생겼고.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매일매일 줌을 하고 그 라이브 세션을 하고 코칭을 하는 게 좀 무서웠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확실히 이제 경험에서 확실히 좀 자신감도 얻었고, 자신감이라는 게 괜히 오만해서 '난 이 사람 코칭 잘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이제 대면을 하고 '내가 이 수면 문제를 진심으로 잘 해결해야겠다.'라는 이제 마음이 생기고 부담이 좀 덜해지는 것, 그런 자신감이 좀 하면서 생겼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자격 서티피케이트를 따게 됐습니다. 근데 이 수면 코치라는 직업이 저는 굉장히 앞으로 정말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단순히 저처럼 수면만 코칭을 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이미 운동을 코칭하고 계시는 분들, 뭐 영양 쪽을 하시는 분들, 이미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특히 이제 웰니스 카테고리 안에서 코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어느 카테고리나 수면이 굉장히 다 접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도 사실 저는 그거를 정말 체감을 하는 게 운동 코칭 하시는 분들,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께서 이 수면 코치 자격을 같이 따고자 저에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본인이 이미 전문성이 있고 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 수면 코칭까지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다른 과 전문의 분들도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지금 제가 전문의로 일을 하고 있는데 수면 전문의는 아니지만 제가 실제로 환자를 상담할 때 그리고 뭔가 처방을 하거나 할 때도 이쪽 분야를 잘 알고 있으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격증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고 자격증 소개를 부탁하는 DM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처럼 수면 코칭만 하시는 분도 저는 정말 수요가 많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요. 왜냐면 제가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제 그냥 SNS로도 정말 많은 연락이 와요. 근데 저도 아무래도 전 녹트 리서치라는 그 수면 영양제 브랜드를 운영을 하기도 하고 저희가 또 수면 코칭으로서 1:1로 코칭을 하는 거에 대한 클라이언트 수를 딱 정해 뒀어요. 정말 좀 이렇게 많이 받지 않고 있다 보니까 다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연락이 오는 걸로 봐서는 정말 많은 수요가 있다. 그런데 아직 많은 분들이 이런 직업이 있다라는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쉽사리 '어떻게 하면 나 수면 코칭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못 다다르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정리를 하면 일단 수면 코칭에 대한 사람들의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 전문성을 빠르게 키워 놓으면은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자신의 웰니스 분야에서 어떤 코칭이나 클라이언트를 상담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면 같이 수면 코칭을 접목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클 것 같아요.